궁중에서 격하게 떡을 치게 된 강쇠. 강쇠는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궁궐에 들어가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잔치가 열리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임금이 행차하고 잔치가 진행되자 아름다운 무희들이 나와 화려한 춤사위를 펼치기 시작했고, 광대들의 묘기들이 진행되고 잔치의 분위기는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기 시작했어요.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임금은 공이 있는 자들에게 직접 돈과 재물을 하사하는 의례를 시작하였어요. 그 중에는 강쇠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강쇠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쇠는 임금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상을 받았어요. 그래, 자네가 우리 정예의 병을 고친 의원이구만. 류 상감마마, 그러하옵니다. 너의 공이 오늘 공을 세운 자 중에 가장 크니 너에게 이 상을 내리겠노라. 강쇠는 임금에게 받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자리로 돌아와 잔치를 다시 즐기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돌아오자 최주부가 강쇠가 받은 상자를 열어보며 이야기했어요. 상자의 보물이 그득하구만. 이것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재물일세. 이보게, 내가 자네를 전거한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네. 예,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이제 자네도 나와 같은 주부의 직함을 얻었으니 조만간 더 높은 자리를 오를 수 있을 것이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너무 가분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어이영감은 강쇠와 살짝 거리를 두고 앉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궁 안의 일이 그리 간단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어쩌다 운이 좋아 전하의 총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강쇠와 맞은편 쪽 자리에는 남산수 부인이 다른 종신의 여인과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산수의 부인은 강쇠를 주시하며 옆에 여인에게 물었어요. 저자가 누구길래 저리 큰 상을 받은 것입니까? 소문 못 들었습니까? 저자가 시름시름 앓던 다 죽어가던 정혜옹지를 하루아침에 치료하여 효빈마마께서 직접 집과 노비까지 내어주셨다 들었습니다. 요즘 도성안이 저 의원의 의술 이야기로 떠들썩하지요. 부인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리 의술이 뛰어나답니까? 옹주뿐 아니라 저자에게 치료받은 여인들이 모두 건강해지고 배앓이가 다 나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인들이요? 어찌 여인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 의원이 양기르 여인들을 치료하는데 침수를 사용한다던가 봉수를 사용한다던가, 아무튼 직접 치료를 받고 나면 몸 안의 냉기가 싹 사라져 병이 금방 낫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 환자는 보지 않고 여인들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한다지 뭡니까? 나도 요즘 몸에 냉기가 돌아 진료를 부탁하였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줄 서 있는 통에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 없답니다. 양기로? 침수를? 남산수 부인은 강쇠를 뚫어져라 주시하며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였어요. 양기가 넘치는 자인가 보구나. 관상을 보아하니 힘이 넘치는 상인데 왠지 저자라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저자에게 나도 치료를 부탁해야 하겠구나. 과연 그 양기라는 것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구나. 내가 또 궁금한 것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지. 잔치를 진행하던 신하가 갑자기 연회의 군중을 집중시키더니 크게 이야기하였어요. 잠시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마련한 행사가 있으니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신하의 말이 끝나자
군졸 몇 명이 커다란 절구통과 절구공이를 연회자리 가운데로 들고 들어왔어요. 자, 지금부터 보실 무대는 막주부와 제주부의 환상의 떡방아지. 말을 마치자 강쇠와 최주부가 자리 한쪽을 향해 손으로 가리켰어요. 어리둥절한 강쇠가 최주부에게 물었어요.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난데없는 떡방아지라뇨? 아, 그것이 자네에게 뭐 장기 같은 것이 있냐 묻길래 자네가 한 손으로 가볍게 떡방아지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만 일이 되었나 보네. 어서 나가서 몇 번 절구질이나 하고 들어오세. 사람들의 환호 속에 최주부와 강쇠는 가운데로 나가 떡방아를 찌울 준비를 하였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자 강쇠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어 절구공이를 한 손으로 잡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하늘 높이 던져 손가락 하나로 받고 멋진 자세를 취하였어요. 그리고는 최주부와 호흡을 맞추며 떡을 치기 시작하자 쿵쿵쿵 절구질하는 소리가 걸 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강쇠가 절구질을 한번 할 때마다 뭇 여의들은 가슴이 쿵 하고 함께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산수의 부인은 강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렇게 강렬하게 떡을 치는 사내의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내 너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 테다. 강쇠와 최주부의 떡방아질이 끝나고 잔치는 한층 더 분위기가 오르고 있었어요. 걸 주위를 배회하던 미호는 어찌하면 달이 뜨기 전에 강사와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호의 등 뒤에서 미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대는 여우 여인이 아니시오. 미호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대꾸하였어요. 당신은 내 1000번째 재물이 될 뻔했던 그 젊은 스님이군요. 이제 젊은 스님이라 부를 수가 없군요. 어쩌다가 이리 늙은 게요? 그 창창하게 젊고 생기 넘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그 세월을 그 누가 비껴갈 수 있겠소. 그대 같은 요물이 아니었다면. 나도 이제 늙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구려. 그나저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이까? 강쇠를 찾아 떠났다고 도사님들께 들었소만. 한 달 전부터 강쇠를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우연히 에서 강쇠를 보았어. 그러나 강쇠가 궐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에게 말조차 건네지 못했어. 나도 강쇠의 기운이 이 도성 안에서 흘러나온 것을 느끼고는 이리로 곧장 오는 길이오. 궐 안에 들어갔으니 해가 지면 달이 뜨기 전에 그대가 궐 안으로 들어가서 강쇠를 처리해야 할 것 같소이다. 나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어느 곳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담을 넘게 수월할지 보고 있던 중이요. 옆에서 물끄러미 미호를 살펴보던 동자승이 도원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이 아줌마가 여우란 말입니까? 미호는 발끈하여 동자승에게 말했어요. 조그만 것이 말버릇이 안 좋구나. 아줌마라니 누님이라고 부르거라. 몇백 년을 살았다면서 어찌 누님입니까? 여우 할망구지. 미호는 무서운 얼굴이 되어 동자승에게 겁을 주었어요. 오늘 밤 잘 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네 간을 빼어먹을지도 모르니? 동자승은 미호의 얼굴을 보고 겁을 먹고서 바로 사죄하였어요. 누님, 왜 그러십니까? 소승이 무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우 누님. 윤서가 그만 좀 까불거라. 그럼 일단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 하겠소이다. 어디 가서 욕이라도 하십시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배가 고파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요. 그렇게 하시지요.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강쇠는 오늘 잔치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들뜬 기분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다 보니 얼큰하게 취기가 돌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갑자기 소피가 급하구나. 일단 물을 좀 버리고 와야겠다. 이보게, 어딜 가나? 벌써 일어서라고? 더 마셔야지. 물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쇠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습관을 찾아도 보이지 않자 으슥한 곳에 가서 이를 보기로 마음먹고 숲을 속으로 재빨리 들어갔어요. 이내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아랫역부터 휘영청 밝은 보름달의 월광이 서서히 비춰오기 시작하였어요. 미호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궁 안의 여인들에게 큰 위험이 닥쳐올지도 모르겠네요. 폭풍 전야 같은 어둠이 오고 있네요.